네, 그럼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10년이 됐다는 게 지금 영화를 막 본 상황에도 잘 믿기지가 않고, 어떠다 보니까 한여름의 판타지가 개봉할 때, 그리고 1주년 때, 그리고 7주년 때, 10주년 때 이렇게 관객과 대화를 같이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고,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영화랑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세상 느끼고 있어서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와, 이렇게 많으시네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번 넘게 봤다. 저 10번 넘게 본 분들도 있죠. 네. 자, 세 분의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연한 거장이 되신 우리 장건재 감독님부터 10주년 개봉 기념 전야제 인디스페이스를 가득 채워진 관객분들에게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기획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명 대표께서 항상 이 관객과의 대화 그런 주요한 행사 때 진행을 맡아주셔가지고 오늘 또 뵈니까 너무 이렇게 보는 앵글이 저도 아까 그 타임라인대로 생각을 해보면 같이 좀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고, 저도 좀 오랜만에 아까 이제 그 영화 잠깐 들어와서 사실 좀 봤어요. 서서 한 15분 정도 봤는데 그냥 뭐 기술적으로 문제 없나 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잠깐 봤는데 약간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 새벽 씨 얼굴을 보고 유아세리 얼굴을 보는데 약간 이제 시간 감각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아세리오도 사실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계속 마지막까지 일정을 조율하다가 못 왔는데 아마 유아세리오 씨도 오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오랜만에 두 분 배우님도 뵙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세혁 배우님도 아마 인디스페이스 오랜만에 나들이실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또 관객분들과 극장 만나는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GV도 되게 오랜만이고, 그리고 여기 같이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고, 이명국 선배님도 너무 오랜만에 뵙고, 여기 너무 10년 전부터 보던 얼굴이 있는데 그냥 너무 다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너무 반갑고, 이 사람들 지금 얼굴 보느라 바쁜데 근데 네, 영화가 10년 개봉하고 10년 뒤에도 이렇게 상영을 하는 게 그렇게 막 저한테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냥 이게 가능하게 되는구나 하고, 이게 어떤 영화였지 생각해보면서 네, 뭐 결론은 참 반갑다, 이렇게 영화로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팬분들 다 눈 마주쳐 주시고 그 아이돌처럼 이렇게 포즈들 취해 주시고 하트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아이돌 네, 아이처럼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이명국 배우님도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개봉 때 어떤 분이 이명국 씨는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화세와 김세벽 씨의 영화인데 GV에 참 참석을 잘한다, 인품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거 내가 빠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계속 부르고 또 그만큼 이제 내가 되게 이제 아낌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라서 저도 지금 새벽이나 한 5년 됐고, 감독님은 뭐 지나가다 극장에서 뭐 본 적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본 게 처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연락 왔을 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간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인사를 잘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20주년 또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상대적으로 새벽 배우님이나 아니면 권재 감독님 그래도 종종 얼굴을 배웠었는데 임영국 배우님 정말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여러분들도 얼굴 배워서 느끼겠지만 막 요새 큰 대작들에서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막 부티가 나고 이런 게 참 좋아 보이고 그때 10년 전보다 훨씬 피부도 반짝반짝하시고 너무 좋아지셔서 말씀해주신 20년 후에 얼마나 더 멋져지실지 저희 기대하면서 또 10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우님은 아마 2015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작품들, 독립영화 작품들 많이 해오셔가지고 10주년 이제 많으실 거예요. 한 10년간. 그러니까 바쁘실 테니까는 네, 열심히 언제 자기가 뭐 찍었었는지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네, 아마 두 분 다 근데 배우님들은 영화를 지금 같이 보시진 않아서 이야기 나눌 때 되게 오래전의 기억들을 또 떠올려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감독님은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 보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으니까 오랜만에 본인의 작품 스크린으로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그 작업할 때 뭐 감독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작업도 저로서는 좀 헌신의 힘을 다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결과에 대한 기대나 어떤 뭐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거창하게 있었다기보다 잘 완성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 저거 장면 뭐 편집할 때 뭐 저 장면 자막 넣을 때 뭐 이런 생각을 또 역시나 그게 자동적으로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이 작업하고 나서는 아 좀 잠깐 좀 쉬었다가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아프고 그리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매번 저런 힘으로 저런 공력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저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선택들, 뭐 집중, 힘, 체력, 뭐 에너지, 뭐 그런 기운 이런 걸로 작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작업은 그냥 저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때 기운들이 잘 보였던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뭐 저도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은데 여름 되면 또 꺼내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OTT에도 지금은 볼 수 있는 컨디션이어서 막 냉장고에 넣어놓은 화이트 와인 막 차갑게 된 거 꺼내서 먹으면서 이 영화 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달라요. 한 번도 영화가 똑같았던 적이 없는 게 한여름의 판타지의 가장 신기한 지점인 것 같고 아마 오랜만에 우리 극장에서 스크린 통해서 보신 분들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여름의 판타지의 어떤 순간들을 만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극장에서 봤는데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알고 있던 영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감독님 정말로 신경 써서 편집을 하셨겠구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비워져 있는데 거기에 관객들이 들어갈 틈이 너무 많아서 같이 그 공간에서 걷다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신기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상하고 아름답고 그런 영화가 사실은 되게 독립영화 씬에서는 되게 빠르게 클래식이 된 작품이기도 해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었고 그리고 김세벽 배우님은 그 전에도 워낙 잘하시는 배우분이었지만 이 작품 통해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후보에도 오르셨었고 그때 신인상 수상은 박소담 배우님이 하셨지만 시상식에도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가셨었고 네, 경희대 평화의 전당이었었죠. 기억들이 새록새록하네요. 정말 많은 저는 이제 결국 받으셨잖아요. 아, 네, 그건 여우 조연상을 받으셨죠. 다른 아니었죠. 네, 평생 신인상을 못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 속에 나온 인형국 배우님, 김세박 배우님, 그리고 이하도료 배우님까지 다 좋아하는 그런 여름 영화로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막 이야기 나누면서 두 배우님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께 10년을 10살을 맞은 한여름의 판타지하는
어떤 친구, 어떤 뭐 동료로 남아 있는지 궁금한데요. 형국 배우님 어떠세요? 아 이게 지금 제가 이 약간 준비한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3년 3월에 이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있다가 함께 일본으로 갔었는데 지금 10주년이 돼서 제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살려고 어떻게 지금 지금 오셨는데 소개해 주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10년인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같이 오면서는 생각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갖고 네 그래서 아마 연기를 되게 잘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네 이겁니다. 네 이제 새벽이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는 거 너무 좋으니까 저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형국 배우님께는 한음의 판타지아가 약간 관혼상제와 관련 있는 영화라고 저희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벽 배우님께는 어떤 작품일까요? 저는 그때는 이제 연기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10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진짜 연기를 막 시작했을 때 이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작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여러모로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 이런 방식이 그때는 뒤에 뭐 10년 동안 영화를 찍어보면 이런 방식으로 찍는 영화도 그렇게 흔치 않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일찍이 경험을 해봤던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백상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되게 진짜 여러 가지로 뭐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뒤로 아무래도 사람들도 이렇게 뭐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도 같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근데 뭐 말로 정확히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네. 그냥 그 타이밍에 만났던 영화여서 그거대로 그냥 좋았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어떤 영화일까요?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보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자리가 이제 감독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메라 비치니까, 그래서 배우들의 어쨌든 아까 좀 비슷한 결의 맥락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배우들이 그때 시기를 이 영화가 담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뭐 계속 이제 저희하고 좀 멀어지겠지만 지금 이제 10년 전에 이제 새벽 씨하고 이제 성수 선배님 얼굴을 보는 건데 좋더라고요. 그 간극이. 그래서 영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어쨌든 나는 없더라도 이제 영화는 남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영화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에 대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캐스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야 너무 이들이 아니면은 다른 조합을 생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도 좀 되게 신선했던 조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명국 배우님과 김세벽 배우님은 이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게 아니고 그 2년 전이죠.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김경목 감독님의 줄탁동시라는 작품에서 한 번도 만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주 개성이 강한 역할로 출연하셨었고, 유아세류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이후에 김종관 감독님의
최악의 하루에도 출연했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아주 높진 않았던 배우였어서 이 세 분의 배우분 어떻게 감독님 한 자리에 모으게 되셨을까요? 예,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줄딱동시라는 영화에 두 분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김명국 감독 통해서 이제 새벽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야 되니까 일본어 하는 배우들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여쭤봤어요.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의외로 뭐 별로 없었어요. 어떤 분이 보아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아가 이제 뭐 일본 진출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씨가 일본어를 할 줄 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들을 그 전에 이제 이강국 감독 영화도 봤었고, 김경국 감독 영화도 봤었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어로 이 상대가 얼만큼 하시는지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하시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나게 됐고, 그 캐스팅 가장 좀 일찍 먼저 또 수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결정되어서 이제 준비를 좀 했었어요. 새벽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형 선배는 사실 그 제가 이제 구파바에 사는데 연신내에 당시 살고 계셔가지고 가깝게 살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그 3일 전까지도 캐스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국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감독 역할을 계속 빈이 내가 감독님이 저한테 연기를 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되나라고까지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그 선배님 이제 되게 늦은 밤에 저희 집 오셨는데 오늘처럼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 지난달에 이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뭐 대본을 이렇게 드렸더니 대본을 읽지는 않으시고 바로 뒤집어를 꽂으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 안 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대웅 선배님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선배예요. 왜냐하면 뭐 가능한 변화들 이런 독립영화 이미 그 독립영화 장편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초기 시절 때 이미 주연을 하셨던 선배라 그냥 저 선배는 언제 한번 내가 계속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한번 좀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선배였는데 이렇게 이제 작업으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그 저는 줄딱동시의 형 선배님의 얼굴이 진짜 좋아요. 그 너무 혹시 줄딱동시 보신 분 계세요? 진짜 섹시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런 배우님? 예, 그 제가 정말 그 얼굴을 진짜 좋아하고 거의 루카 구하다니와 캐스팅해야 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같이 동거하는 친구의 일기장을 이제 읽고 나서 얘기하는 그 씬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흉내내고 막 그래요. 이렇게 좀 선배님 앞에서 이제 좀 그 영화성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너무 이혼 막 동거 이런 얘기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배님한테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 영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화가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뭐 그런 연기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으셨고 뭐 그냥 뭐 제가 이제 그런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온전하게 안 받아들여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가게 됐고 이제 선배님은 이제 해외 촬영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그때 없으셔가지고 저하고 비슷하게 이제 일본어를 잘 모르시니까 배우들 사이사이에 이제 본인이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못 잡는 게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들어가냐 뭐 이러면 이제 나는 지금 이 대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영화가 이렇게 카메라 셋업이 많은 영화가 아니니까 배우가 오롯이 그 안에서 다 타이밍을 찾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 새벽 씨도 되게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그 2부에 이제 그 교실 장면 같은 거 아까 제가 교실 장면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신문이 있네요.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안에 옛날 신문이요. 뭐 이런 대사들이 있는데 제가 좀 봤을 때 새벽 씨한테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 비슷한 걸 했는데 새벽 씨가 이게 이제 대사가 있는 장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막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 좀 어려운 그때서 좀 하소연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새벽 씨가 일본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저 혼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부 촬영 거의 말미였는데 그때 그 얘기 해줬을 때 저의 어떤 각성의 순간 이런 것도 좀 떠오르는 장면이거든요. 거의 뭐
사실 감독한테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는 배우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찍으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떻게 완성이 될지 그냥 뭐 그 순간만 집중해서 찍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이화세료 얘기도 좀 더 덧붙여 주시죠. 이화세료 씨는 이제 이화세료가 이제 그 또래 같이 작업했던 뭐 지금은 잘 아시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 이제 동경예술대 2기인데 제가 그 1기, 2기, 3기 감독들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그 2기인가 3기 졸업 영화의 주연이어가지고 저하고 이제 다른 그 제 전작들하고 영화제 서킷이 좀 비슷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영화제에서 만났다 헤어지고 뭐 이런 배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국에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영화제 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찡하게 놀았어요. 뭐 저희 집에서 좀 며칠 자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라에 가서 영화 찍는다. 이제 이화세료 제가 좀 일본 배우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이화세료밖에 없어가지고 그 나라를 좀 올 수 있냐. 그래서 무슨 역할이냐. 그래서 일단 일부 거기 이제 공무원 역할이다. 이제 너가 도쿄에 사니까 도쿄에 살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으로 좀 설정을 해보려고 한다. 그냥 나 좀 도와줘야 된다. 나 가서 너는 감독이랑 작업하고 있는데 좀 무섭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이화세료는 이제 일부 촬영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왔고 이분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이제 이화세료는 이제 영농인으로 출연하는지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머리도 잘라주고 뭐 강가에 가서 막 벌거벗고 몸도 태우고 뭐 그런 좀 작업을 해주셨어요. 저 되게 깜짝 놀랐는데 뭐 그 이제 작업 이후로 뭐 완전히 되게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이화세료는 뭐 지금 지난달에도 일본에서 되게 큰 공연을 하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MG아트센터 이런데 그 신주쿠에 큰 새로운 공연장 리뉴얼한 데서 되게 좋은 오리지널 공연을 하나 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작업 있으면 보러 오고 또 재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제가 한국실에서 개막식 할 때도 그 영화를 보겠다고 일본에서 왔어요. 친구들하고 축하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화세료가 그 10주년 상영회를 한다니까 뭐 관객분들한테 말씀 같은 거 전해주신 건 없나요? 그 메시지를 써서 오늘 받으신 포토북 그 보면 거기에 이화세료가 짧은 메시지를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네. 한글로 이렇게 또박또박 맞아요. 여러분들 써줬는데 오늘 입장할 때 받으신 포토북 제일 뒤에 보면은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말, 축전 같은 거 있는데 되게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려고 뭐 그저께도 뭐 촬영 일정이 안 바뀌네 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촬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한국의 배우들도 이제 보면 요즘에 그 본인들이 연출하거나 쓰고 이런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 여름에 이화세료가 촬영 감독으로 참여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는 배우분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배우님 성함을 까먹었는데 어떤 배우님께서 이제 본인 단편 영화 연출을 하시는데 이화세료한테 촬영을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이화세료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겨가지고 사진을 좀 찍는데 되게 샷감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촬영 감독 의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겁난다. 좀 촬영부를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요청을 이제 해서 이제 6월, 7월 이렇게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감독님 촬영부로 도움을 주시러 가시는 제가 진짜 너 진짜 필요하냐? 내가 가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은 오늘 찍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화세료가 촬영 감독으로 참여한 단편 작품을 저희가 또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독님 말씀 들으시면서 또 배우님 아마 기억들이 조금 더 좀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그 화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영화 보고 나서 실제로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촬영했던 촬영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내서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막 블로그 검색해서 보면은 귀엽고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갔다 와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더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블로그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두 분 현장에서 찍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어떤 기운들 느끼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새벽 배우님. 저는 원래 일부만 찍으러 갔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거기까지만 찍는 걸로 알고 갔었는데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좀 평화로운 곳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연에 가까운 그런 작은 동네였는데 근데 또 막상 또 촬영하러 멀리 또 차 타고 가면은 또 멀리까지도 꽤 갔어요. 되게 가까운 데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저기 찍느라고 차 타고 멀리 이동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게 좀 여행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여행이랑 촬영이랑 뭐가 섞여 있는 거 근데 완전한 여행은 될 순 없고 다음 촬영을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뭘 찍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 되게 좋다. 근데 아쉽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근데 2부를 또 같이 찍자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이게 또 여행이 연장이 되니까 되게 즐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그리고 끝나는 게 좀 아쉬운 거.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그러니까 여행과 일과 그 중간이지만 여행이 조금 더 가깝고 근데 어떤 나중에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이었고 분명히 영화는 남아있고 그게 뭔가 좀 되게 섞여있는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좀 아쉬운 정확히 저희가 며칠 갔었죠? 한 달 안 되게 한 20 며칠. 20 네, 며칠. 20 며칠 정도. 제 기억에 저도 해외에서 영화를 찍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이제 많아졌는데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생소한 현장이랑 생소한 방식이랑 이게 다 섞이니까 그냥 안 끝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 끝은 아니까 좀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좀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영화를 다시 보니까 더 잘 느껴지는데 사실 새벽 배우님이 하신 그 미정과 혜정 역할이 난이도가 결코 낮지가 않은 역할이잖아요. 물론 언어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영화의 되게 대체적인 편집점들은 배우들의 표정이더라고요. 이거를 끊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들이 대체적으로 김태벽 배우님이 많이 영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연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편 시작한 지 정말 몇 년 안 되는 시점에 극 전체를 끌고 나가는 역할을 맡으신 건데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거는 못 느끼셨어요. 또 심지어 주변에 이렇게 일본어 못하는 분들 도움도 줘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제가 얼마나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나올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요만큼 찍습니다 하고 찍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씬이 뭔가 한 줄로 정리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가니까 이게 내가 뭔가 주연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담스럽거나 그걸 이끌어간다 그것도 이제 점점 그냥 하나씩 짜맞춰가고 이런 그림 이런 게 근데 어떻게 편집될지도 아예 사실은 모르니까 이 긴 거를 뭐 어떤 택은 30분 40분 이거 영화 한 편인데 이 씬이 그냥 그 정도로 하니까 이제 아예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감독님의 편집의 몫이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당장의 숙제들이 많으니까 그걸 헤쳐나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도전. 그럼 어쨌든 이렇게 무슨 탐사대나 원정대 같은 건데 내가 제일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도였어요? 근데 일본어 저는 못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애초에 왜냐면 감독님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무슨 야외 술집 같은 데였어요. 그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디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근데 세혁씨 안녕하세요 하더니 막 얘기를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근데 일본어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기억 안 나시죠? 일본어를 요청했던 기억은 나요. 맞아요. 근데 진짜 처음 만났는데 근데 새벽 씨가 항상 잘해도 못한다고 하고 이런 타입의 사람 아니요, 잘하면 또 되게 잘한다고 해요. 춤을 잘 춘다고 한다고. 잘 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하고요, 잘하는 걸 못한다고요. 그러면 잘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1화를 잘 못했고 그때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남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제 글로 공부했다. 그때 어떤 시험 JPT 시험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 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얘기는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시험에 난이도나 2급의 수준의 레벨을 잘 모르니까 하실 거다. 그런 믿고 싶었던 거 같고 그리고 누군가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본이 있고 이제 배우들은 이제 대사를 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듣고 이제 이거 통역하는 거에 대한 대사가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조금 이제 이 배우한테 좀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2부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면 조금 다른 문제였겠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그것도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기억에 맞다면 이제 촬영은 이제 거의 짐 싸야 되는 그 전에 마지막 미팅 때 대학로에서 만났었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좀 저는 좀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기억이 좀 남고 그리고 되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화세도 그렇고 새벽 씨도 그렇고 이게 언어 감각이 배우들 되게 뛰어나구나 그걸 제가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형수 선배님도 이제 그런 초반에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이제 금세 적응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저가 이제 그 기억이 나요. 1부 끝나고 이제 제가 여세리하고 새벽 씨는 이제 이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PD 승인은 아직 못 받을 때였어요. 일단 배우를 좀 먼저 좀 구워 삶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형 선배님, 그럼 나는 그래서 선배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1부 찍고 가실 때 너희들 나 보내고 더 찍을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셨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1부 끝나고 선배님 가셨어요. 네. 그때 이제 왜냐면 선배님은 제가 역할이 진짜 왜냐면 이분은 이제 감독이 찍는 어떤 영화를 상상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형 선배도 어떤 다른 역할로 좀 그런 묘를 한번 부려보려고 머리를 굴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명국 배우님 그 돌아갈 때부터 역순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돌아갈 때는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리고 일본에 도착하셔서 함께 촬영했을 때는 어떤 현장이었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관혼상제가 제일 컸고 근데 그 두 가지가 감독님하고 저랑 생각이 다른데 저는 거기에 장문의 대사가 있는데 이게 나의 애드립이다. 근데 감독님은 아니다. 내가 가이드라인을 줬다. 요게 하나 차이가 있고 제 기억 속에 손바닥 태. 그게 뭐지? 할머니 손. 아니 그 저기 아니 말고. 저 미정이랑 맥주 마시면서 하는 그 장면. 네네. 그게 저는 저의 100%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 개봉 때 GV 때 얘기하시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게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이제 연출이냐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억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이제 거기서 본인이 취재를 갔을 때 고조해서 느꼈던 거를 강력하게 제가 느끼길 바랬지만 저는 사실은 그때 그 햇볕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만끽하느라 감독님이 지금 나한테 연출 디렉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그 할머니 뵐 때쯤 그리고 그 이화세가 이제 도쿄에서 왔다라는 거 이 두 가지로 좀 연기를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나요 이게? 연기에 대한 거 말고 현장에서 어떤 느꼈던 것들은 또 있으세요? 현장에서 햇빛이 좋았다 외에 또 다른 네, 그때 한 3개월 이제 야간에 근무할 때라서 햇빛이 너무 좋았고 일단은 뭐 이 사고 얘기도 해도 되나? 사고요? 우리 사고 난 거? 뭐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 단체 생활을 하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랬나 아니면 배우들을 배려하려고 그랬나 옆에 숙소를 한번 잡았는데
이렇게 밤에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셋이 같이 잔 적이 있어요. 새벽 시간에 너무 아니, 같이 자고 이제 너무 이제 형제가 가족 같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자는데 아장창 갑자기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건재가 이제 목소리가 약간 다크하고 약간 울림 있잖아요. 형 뭐야? 아 몰라 나 모르겠어. 형 불켜봐. 아니 나 못 봐. 그리고 새벽 시 딱 했는데 갑자기 새벽이가 뭐 이래요. 그래서 건재야 나 이거 못 보겠다. 야, 네가 불 켜라. 그리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씌고 귀를 막았어요. 혹시 선열이 낭자해서 막 소리가 비명이 들릴까봐 귀를 막고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되니까 불을 켰는데 새벽이가 문 앞에서 밖에 나가려고 그러다 넘어진 거니? 화장실 가다 넘어진 거니? 뭐지? 기억 안 나? 그래서 한참 웃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이게 왜 GV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술 먹고 상을 제대로 안 치웠는지 뭐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맞아요. 와장창 하면서 깨서 되게 놀랬고 그때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뭐 네. 근데 그 큰일이 났으면 도와줘야죠. 귀를 막고 이불로 얼굴을 덮으면 어떡해요. 타지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서워. 너무 비겁하네요. 걸려서 넘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무슨 일이 하고 있을게 바로 도와줘야지. 남자 둘이서 비겁하게 귓속말이나 주고받고. 김세범 부모님 무슨 일이었나요? 지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12년이 지났어요. 왜냐면 2013년에 찍었으니까. 다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다른 건 왜 내가 어디에 넘어져 그러니까 어디가 되게 뭐가 아팠어요. 그 아픈 와중에 어떡하지 촬영 그러니까 이 생각했던 게 바로 생각나고 뭐가 나머지는 뭐 제 기억에 뭐 단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안 보이니까 조용히 좀 뭐 화장실에 가려고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러니까 거실에 이렇게 단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되게 좀 뭉쳤다. 우리가 하나가 됐다. 진정으로. 누가 봐도 안 뭉친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혼자로 남겨둔 것 같은데? 그 이제 할만했는데 그래서 추국하라고. 그 이제 이게 제가 또 그런 이게 뭐 하여튼데 초반에 어떤 강력한 저를 연대해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두 분만 연기한 것 같고 그 피해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걸 뭉쳤다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고 여튼 저희가 오늘 근데 제가 10주년이었지만 이 얘기는 꼭 저기 GV 때 하고 싶었는데 짧게 할게요. 건재가 저한테 어떤 디렉션을 줬는데 제가 햇볕이 너무 좋아서 디렉션을 지키지 않고 카메라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 앞에서 계속 하늘 보고만 있겠어요. 큰 화면에 사람 얼굴이 지나가는데 막 눈이 돌아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오케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계속 NG가 나서 결국 우리 영화에 못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건재가 반대쪽 저와 등을 지면서 형 그렇게 하면 어떡해 진짜 이거 못 쓰잖아. 건재 미안해. 내가 햇살이 너무 좋아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되고 나서 이제 좀 할만하니까 출국하라고 그래. 양원재한테 해명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그 티격태격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저를 이렇게 편하게 호칭해 주시지만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선배라고 얘기하는데 유명 선배한테 제가 좀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임 선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해변 때 이화세도 사실은 결국 그때는 좀 어려운 친구였고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또 다 일본 스태프들이 대부분이었고 해서 이제 어떤 것들 하셨을 때 내가 그냥 제일 어떤 자연어로 리액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다른 배우가 그렇게 했으면 뭐 감독들이 항상 뭐 되게 좋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선배님이 그렇게 하면 항상 저는 날것의 언어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왜 안 하세요? 뭐 형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2부에 어떤 틈도 안 주고 돌려버리냐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죄송스럽긴 했어요. 뭔가 지금이라면 아마 그냥 찍지 않아도 아 선배 뭐 조금 더 계셔 주십시오. 뭐 그냥 뭐 좀 계시면서 있으면 저희 일도 도와주시고 출연하는 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결국 안 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다른 거에 되게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고 집중하면서 이 작업을 좀 완수해야 된다. 여기에 그냥 오롯이 그냥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영국 배우님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젠예들이 자꾸 터트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10주년이다 보니까는 이런 드문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 정말 너무 송구하고 장건지 감독님 오늘 평소보다 말씀이 더 기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네, 어쨌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걸 시계를 보고 알아가지고 너무 황망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한 이야기들 있으면 빠르게 질문 한 가지씩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사이드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컷이 굉장히 장면마다 좀 길게 느껴졌는데 가장 여러 번 갓테이크 같던 장면 내지는 체감상 이거 진짜 많이 테이크한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장면 뭔지 궁금합니다. 테이크는 대체로 한 3-4테이크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 오렌지가 또 아까 세국 씨가 얘기하셨던 이제 그 할머니랑 같이 얘기하는 장면, 옛날 이야기 그 장면 한 20분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찍고 있으면 이제 뭐 이게 영화가 이렇게 즉흥 연기가 많으면 감독 입장에서는 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겠다는 감이 오는데 저는 이제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멀뚱하니 구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좀 오래 찍었던 것 같고 테이크가 많았던 건 첫날 그 선배님 이명 배우님께서 이제 그 카페에 앉아서 보고 그때 원래 그 새벽 씨가 그 감독은 이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통역하는 사람 기다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씨가 이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테이크가 좀 많고 첫날이어가지고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한 6-7번 찍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결국 쓰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 두 배우님은 체감상 좀 가장 어려웠다고 느꼈던 씬들은 어떤 장면들이었는지 홍국 배우님. 저는 그 할머니 할 때 뭐 한 30분 한 걸도 있었을걸요. 그냥 할머님을 저희가 이렇게 컷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도 완전히 라이브하게 그 일본어를 들어야 되고 하니까 새벽에도 조금 어색해하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근데 전혀 못 알아듣는데 제가 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저 사람 취재하고 있고 제가 좀 감독이 된 것 같았어요. 그냥 감독도 된 것 같고 그냥 손주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좀 제일 인상적입니다. 새벽 배우님은 어떤 장면? 저도 뭐 이렇게 진짜 실제로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을 인터뷰할 때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뭐 배우들끼리 찍는 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리허설이라도 해보고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실제 주민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제 진짜로 듣고 이거를 내가 반응을 하고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심지어 또 어떨 땐 전달을 해야 되고 그거를 정말로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도 감독님이 컷을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 씬을 살리고 싶잖아요. 뭐래도 만들어서라도. 근데 이게 약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나의 어떤 일본어 한계와 이걸 정말로 내가 잘 해내서 이게 뭔가 얘기가 내가 들어도 100%는 몰라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좋은 얘기인데 특히 막 할머니께서 막 한국분 얘기하시고 이러기 시작할 때는 내가 진짜 이걸 뭔가 이렇게 내가 끊고 싶진 않다. 적어도 이 씬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 느낄 때는 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감상 정말로 이게 길다와 하고 싶다 끝까지 이게 되게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 번 간다기보다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너무 소중한 것 같아. 여러 번 가서 힘든 건 이제 아직 기억나는 이제 돈까스 먹는 씬이 있는데 그걸 이제 테이크를 길게 가잖아요. 안 끊고. 그래서 이제 밥을 받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이제 한 테이크가 끝났어요. 식사를 한 번 한 거죠. 이제 두 번째 테이크는 이제 식사를 다시 돈까스 다 처음 보듯이 이제 하고 또 처음 먹듯이 하는데 두 번째 테이크 끊고 감독님께서 갑자기 와서 새벽시 밥을 처음 먹는 것처럼 먹었어. 생각하고 오늘 돈까스 먹었네. 왜 그랬지? 그러신가 합니다. 사람이 밥을 한 끼를 지금 다 먹었어요. 근데 해야지 뭐. 또 열심히 이제 또 세 번째 테이크 다시 돈까스다 하고 이제 하면서 먹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3번 갔어요. 맞아요. 세 끼를 드셨어요. 네, 맞아요. 그 찍은 건 다행히도 이제 첫 번째 테이크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크였었어요. 네. 근데 괜찮아요? 울 것 같아요 얼굴이. 그게 지금이라면 또 아마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좀 되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주문했던 것 같아요. 오늘 먹는 시니까 아침을 좀 가볍게 먹거나 좀 이렇게 해보자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 제 마음가짐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3번이든 4번이든 갈 수 있다. 지금이라면 아마 찍을 수 있는 거 아마 한 2번, 3번 정도까지 갈 건데 가능하겠냐. 3끼는 못 먹는다. 2끼만 가자.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2번만 가봅시다. 그랬을 텐데 그때 아마 안 그랬었을 것 같아요. 뭔가 신이 완성이 안 됐으면 좀 쉬었다가라도 찍던가 이런 어떤 마음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때 김태박 배우가 뭐 CF 촬영 같은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먹는 방법을 몰랐던 건데 뭐 이제 다시 하면 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담배 휴게소에서 담배 피는 씬이 좀 몇 번 가서 기억나세요? 그 캔커피 먹고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한 6테이크 갔어요. 그래서 결국 새벽 씨가 담배 피는 씬 항상 현기증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 경험을 나중에도 또 다른 배우님하고 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여름 판타지아 찍을 때 새벽 씨 진짜 고생을 했다. 그래서 담배 피우실 때 뭐 입담배 피우셔도 됐고 그리고 이렇게 저 니코틴 담배를 피우셔도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새벽 씨가 되게 좀 어지러워하셔가지고 저도 기억나세요 그때? 네. 쟤도 약간 기절하듯이 이제 좀 그래서 너무 나약하다. 밥도 못 먹고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약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좀 근데 체력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래도 하려고 버티려면 심지어 또 날씨가 덥잖아요. 물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막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챙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로 생각해보면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물론 또 하면 또 새로운 미숙함이 오겠지만 그때는 그냥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 주력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거 그냥 다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게 제일 세니까 근데 그게 막 힘들었다기보다 그냥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봐도 아마 김태박 배우님의 오랜 팬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실 텐데 김태박 배우의 본격적인 입덕 영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는 훨씬 좀 더 예민해진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때 김태박 배우의 얼굴은 너무 그냥 저때밖에 없는 얼굴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도 그때의 김태박을 보고 싶어서 이 영화들 꺼내보실 거고 아마 새벽 배우님이 지금은 뭐 서툴고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시기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저때 연기는 다시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그때밖에 없는 연기를 남겨준 작품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부의 마지막을 이명국 배우님의 얼굴로 딱 닫고 2부의 마지막은 김태벽 배우님의 얼굴로 딱 닫는데 그때 두 분 다 약간 정말 무슨 감독님이 편집하면서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넣으셨겠지만 영화가 아니라 책장 마지막을 덮는 어떤 그런 문장 부호처럼 두 배우의 얼굴을 쓰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그 고조시에서 이제 거기 지역이 뭐가 없으니까 이제 불꽃놀이 행사 있다고 저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직 그 불꽃놀이 어떤 이벤트를 대본에 안 쓸 때였는데 이제 뭐 며칠이면 불꽃놀이니까 좀 찍어줬으면 좋겠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고조에서도 그렇고 좀 제작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새벽 씨한테 그 영화 촬영 초반에 그 유카타를 입고 이렇게 그 영화에서 후반부인데 이렇게 창밖 불꽃놀이 장면을 촬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반에 찍었어요.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찍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유카타를 입는 게 이제 좀 외색이 짙으니까 그게 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신사에서 절을 한다던가 뭔가 어떤 외색이 있는 것들이 영화 안에 소품이나 어떤 행위로 등장할 때 이게 한국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찍었던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창밖을 보는 마지막 새벽시 얼굴은 이제 이게 불꽃놀이는 한 번 이벤트가 시작되면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뒤집어지면 이미 행사는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얼굴은 그냥 조명기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펑펑 하는 소리는 나중에 사운드를 입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씨가 이거 무슨 표정으로 해야 되냐,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도 일단은 혹시 몰라서 찍어둔 건데 그래서 제가 새벽 씨한테 계속 그리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움을 표현해라. 뭔가 이렇게 불꽃을 보면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씨가 이렇게 그리움을 표현할 용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영롱이를 만나고 이런 얘기는 아예 없을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뭘 그리워할지도 모르고 그리움을 표현하는 이야기. 그 앞에 조명이 깜빡깜빡 신호등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움직여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근데 너무 빨라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 조명 기사님이 하시다가 제가 이제 직접 하셔가지고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디머를 제가 혼자 입으로 빵! 그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1부의 이명국 배우님 마지막 라이터 키는 그거는 다 이제 콘티나 어떤 계획이 좀 있었어요. 감독이 새벽에 깨서 밤하늘을 본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불꽃놀이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냥 제가 뭐 빵 뭐 입으로 하거나 그때 뭐 박수 막 치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불꽃놀이 이벤트는 딱 한 번밖에 못 찍으니까 뭐 그때 좀 몇 커트를 찍고 이와세료가 이제 보는 불꽃놀이 장면은 이게 일본에서 이제 도시를 옮겨가면서 하니까 이제 반응샷을 또 찍어야 되니까 다른 도시로 한 1시간 가서 이제 거기서 스팟을 정해서 이제 찍어서 이제 그 불꽃놀이 축제를 이렇게 좀 완성을 시는데 찍을 땐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그냥 일단은 찍어두자 이 생각으로 그냥 한 명씩 찍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불꽃놀이 축제 갈래요? 이 장면을 찍으면서 이제 이 시퀀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국 배우님 그 장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정을 만드셨어요? 저는 되게 명료했고요. 새벽이처럼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그 어떤 되게 직접적인 반응만 하면 되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게 무방했던 것 같아요. 놀라는 정도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뭐 그 감독의 얼굴이 일부의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근데 사실은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배우가 막 어떤 그 캐릭터에 몰입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얼굴이 정확히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내가 제일 어필할 수 있는 느낌이라는 게 경험적으로 누적된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마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이제 약간 너무 멋있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일부러 되게 디테일한 디렉션은 안 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멋있게 하게 되거든요.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좀 경계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멋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근데 아마 다른 감독들도 이제 그런 주문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굳이 더 안 하셔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진짜 매기는 디렉션입니다. 그 얼굴도 혼자 기억이 치면 안 나는데 그 돼. 담배 피우면서 딱 쳐다볼 때 그 얼굴도 저는 되게 섹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에 저는 그 한국 배우님 얼굴 클로즈업은 항상 볼 때마다 아 참 섹시하다 저 선. 햇빛만 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제 선배님이 진짜 그 몸도 진짜 좋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할때방 같이 쓸 때는 이제 같이 앨범을 보잖아요. 그런 얘기 이제 더 안 해줘요. 저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관객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계신 분 드릴게요. 네. 방 안에서 있었던 얘기 이제 그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 질문할게요. 그 두 배우님께 꼭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촬영 슛 들어가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지 뭐 자기만의 루틴이나 연기의 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작년에 그 처음으로 독립영화에 단역 잠깐 출연했거든요. 아마 올해 개봉 이제 할 것 같은데 막상 단역인데도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 명보행지가 났던 기억이 나서 자신만의 노하우 이제 두 배우님께. 네. 형국 배우님 먼저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저는 말할 얘기 없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라서. 자연스럽게 봐주셨으면 사실은 너무 다행인데 저는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제가 보면 늘 왜 저기 집중 못했지? 근데 그래도 드물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집중을 한 건데 그럴 때는 그나마 좀 덜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제가 조금은 영화 볼 때 숨 쉴 수 있는 구멍 정도? 근데 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영화 볼 때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불안하니까. 왜냐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근데도 그냥 어떤 그 분위기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정말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게 진짜로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꾸로 진짜로 그때 너무 답답해요. 저한테. 그치만 이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만약에 안 그렇게 보인다면 이제 뭐 영화는 이제 연극이 아니니까 뭐 편집이든 정말 그 부분을 어떻게 잘렸든 그런 도움을 받는 거지 늘 그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있다면 저도 알고 싶어요. 늘 그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관객분, 네, 저 중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 조금만 손 들고 계셔주세요. 네, 마이크 이쪽에서입니다. 네, 그 1부는 준비가 된 채로 가셨고 2부는 가서 이제 만들어 나갔다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 2부에서 이제 혜정과 미정의 차이를 두실 때 어떻게 누님께서 두셨는지 완전히 같은 인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새벽 배우님께서도 그 두 다른 인물을 표현할 때 조금 다르게 하고자 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투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 끝나고 혜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원래 다른 배우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른 역할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재료들로 그러니까 같은 배우들로 촬영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화세류 씨는 그대로 같은 이름으로 출연을 하시는데 그리고 1부에서 이제 공무원 유수께가 예전에 한국인을 만난 적이 있다가 저한테 좀 힌트여가지고 그럼 한국인을 출연시키는 걸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 씨하고 그 사이에 1부 끝나고 이 혜정이라는 인물을 어떤 역할로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너무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배우라는 인물을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좀 편리하거나 아니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선택할 수 있었던 제가 이제 그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새벽 배우님 해정과 미정. 그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 이렇게 설정을 가까이 해주시니까 이제 제 얘기도 하고 그게 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마 좀 저에 가깝게 이제 앞에는 시나리오가 너무 정확히 있었으니까 그쪽에 가깝다면 만들어준 거에 가깝다면 이거는 같이 좀 공유해서 나온 어떤 인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머리를 이제 푸는 거죠. 뭐 당장 막 그렇게 많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아역분도 그 머리에 맞춰서 머리를 좀 자르시기도 했고 네 그런 것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할 수 있는 것들 그 의상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뭐 제가 입고 있는 그 원피스 같은 거는 저희 통역해 주신 분의 옷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느낌을 최대한 낼 수 있는 옷들을 찾고 그리고 다 같이 막 쇼핑을 가기도 하고 옷을 찾으러 그런 식으로 그냥 다 그 주어진 좀 짧은 시간 안에서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맞춰서 찾았어요. 다르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근데 신기하네요.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정말 저도 그렇고 많은 남녀노소가 그 한여름 판타지였어 김세벽 배우의 모든 스타일들이 추구미가 되어서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한동안 저렇게 하고 다니는 도 많이 봤었거든요. 특히 독립예술관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풀뱅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좀 급조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얘기가 급주고 많이 안 돼요, 진짜. 심지어 이 영화는 되게 특이하게 포스터를 찍으러 다시 일본으로 갔던 영화기도 하거든요. 그 독립영화 사상 유례없는 마케팅을 시도했던 영화기도 한데 그런 룩 같은 것들이 또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봐도 굉장히 하나도 안 촌스럽고 세련된 그런 매력인데 남의 옷 입고 찍은 거라니 김세혁 부님 진짜 대단하네요. 네,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제일 앞쪽에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 영화가 좀 각별한 이유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님이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인데 어쨌든 나라 국제 영화제에서 지원을 받고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이라는 거장이 또 있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뭐 장소 선정이라든지 뭐 그리고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장건재 감독인 줄 알았는데 가와세 나오미라고 발을 하셔서 저도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 영화를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배웠고 또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시고 이제 극영화 작업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영향을 받은 감독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이제 불러줬으니까 저는 당연히 너무 해보고 싶었죠. 그리고 뭐 전주 영화제나 이런 데서도 영화제 프로젝트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나라 영화제도 영화제 프로젝트의 하나였거든요. 저희 말고도 그 영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나라 영화제 제작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고 그 나라 향원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나라에서 올해는 고조시, 뭐 다음에는 어느 시 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예산들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레인지를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고조시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시에서 찍는 게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 스태프들하고 처음에는 이제 일본 스태프 일본 배우였는데 제가 좀 이런저런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같이 작업하는 어떤 그 만듦새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거듭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제 한국 배우들도 가고 또 일본 배우들도 좀 섞여오고 스태프들도 한 반반 섞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에 돌이켜서 보면 뭐 저도 이제 뭐 이 작업 이후로 좀 뭐 다른 언어로 작업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로케이션 좀 멀리 가서 하는 작업들 계속 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좀 하게 된 어떤 그 출발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10주년 기념이라서 10분을 더 썼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에 10분 더 함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영화는 보자마자 다시 봐야 더 재밌는 영화거든요. 되게 많은 힌트들을 던져주는 영화고 그 다시 재관람할 때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틈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이 영화를 같이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감독님이 되게 많은 것들을 열어놓은 영화여서 아마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새 것처럼 느껴지는 데에는 이런 좌충우돌 중에서도 발견한 어떤 순간들이 진짜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세 분이 그 이후로는 다시 작업을 같이 한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또 이 팀들이 한번 새로운 발견들을 낯선 곳에서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원재 감독님만의 무드로 하나의 완성품으로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날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이 영화 10주년을 위해서 너무 예쁜 그 포토북 만들어주신 배급사 인디스토리 측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1주년 뭐 다 이런 상영 때 인디스페이스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10주년 때까지 같이 해주시는 극장에도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들으면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국 배우님 뭐 새로운 것도 뉴스 같은 거 알려주실 건가요? 지나고 보면은 장건재 감독이 평생 운을 다 쓴 게 아닌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영화도 좋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 스코어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고요.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또 운을 다 썼나 했는데 좋은 작품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요. 배우는 무명이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언더그라운드가 없어요. 반드시 유명해져야 되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연기자로 남으려면 유명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연기로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 10년 전에 받았던 이 좋은 기운들을 좋은 곳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영 배우님 저는 배우의 직업에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얼굴이 이제 계속해서 남는 건데 저 때의 얼굴은 사실 뭐 지금 이제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남았고 어떤 그 시간에 제가 약간 보이기도 해서 그런 게 사실 남는 게 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저 때 이후로 저는 좀 10년 동안 좀 예민해졌다가 요즘은 10년을 거쳐서 다시 아주 드물게 편안하고 너무 좋은 때여서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이런 시간의 10년을 거치면서 다음 10년은 사실 내가 진짜 어떨지 좀 궁금하고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시간으로 채워질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냥 한 가지는 그냥 건강하면 뭐든지 좀 된다가 저한테는 좀 커서 건강하고 사랑하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건강하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건재 감독님 이 가녀름의 판타지아로 이제 작업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온전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작업자로서 이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뭐 그 작업의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온전하게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좀 그런 주의여가지고 항상 그냥 긴장했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럼에도 그 좋은 작업들을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작업들을 좀 영화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완성된 영화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떤 좀 이로운 것들, 좀 어떤 것들을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요즘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글쎄요, 예, 저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더 지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기쁜 날이어서 저희가 또 팬분께서 케이크를 또 기념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셨고 또 케이크 2개 들어올 거예요 아마. 케이크 4개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네, 지금 10주년 기념 케이크 4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세 분 앞에 케이크 놔주시고 저희 불 붙이고 같이 끄고 노래 뭐 할까요? 김석 배우님 노래 하실래요? 10주년인데 뭐 할 수 있는 노래 있어요? 춤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양의 판타지아로 예전에 상상마당 라이브로서 공연도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때 노래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영상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자, 저희 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들하고 같이 불러볼까봐요. 네, 세 분 좀 앞으로 나오세요. 케이크 앞으로. 네, 하나씩 맡고 주시고요. 네, 자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판타지아. 생일 축하합니다. 네, 불러주세요. 천천히 보세요. 사진 찍으실 수 있게 천천히. 천천히 허리 천천히 숙여서 네 가만 네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하트 할 줄 알잖아요. 하트 그 하트 해보세요. 하실 줄 아는 하트들 네 하트 네 보라트 네 적어줘야 돼. 보라트 네 여러분 사진 찍으시고요. 네 한여름 판타지아 포스터 새겨진 케이크 감독님 좀 들어보세요. 네 드시고 네, 안 떨어지게 앞쪽으로 조금 보여주시고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네 김성국 배우님 웃으시고요. 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네 저쪽도 한번 봐주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손을 들면서 이제 저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한여름 판타지아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